오늘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기와가 있는 그 오래된 기와집이 있는 오래된 집이 있는데 요거를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한 부분만 그려볼게요. 기와 위주로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기와들은 사실 그리기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기와가 좀 불규칙하고 거기에 오래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풍화된 그런 어떤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표현하면 그림으로 그리기 아주 좋은 소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디에 주로 많이 있느냐 그러면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쪽, 그 유럽의 기와도 이런 식의 패턴의 기와가 있긴 하죠. 이런 거를 오늘 보시고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데 여행을 하게 되거나 보실 때 한번 제가 그랬던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기와들은 어떤 형태가 기와 형태가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고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그런 게 그리는데 좀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그런 패턴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하게 그리는 게 더 재미있겠죠. 그리고 기와를 벽돌이나 기와 같은 거를 그릴 때 일정한 패턴으로 딱딱딱 끌어서 이렇게 패턴으로 그리는 건 재미가 없겠죠. 설마 설상 그런 기와의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좀 약간 좀 자유롭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와를 그릴 때는 한 장 한 장 기와를 쌓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와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기와 밑에 또 기와가 이렇게 있고 적당하게 기와를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의 강약을 좀 주면서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기와를 그릴 때 하다 보면 이 기와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약간 좀 기와가 기울기가 좀 더 실제 사진보다는 더 위에 더 섰어요. 근데 좀 높여야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옆에 기와를 또 이렇게 그려 나가시고. 근데 보통 그림을 이제 처음에 그릴 초보자들 하실 때 보면 기와를 그리려고 그러면 쭉 선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와의 간격이 이 폭이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넓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그림을 스케치를 했을 때 훨씬 더 맛이 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와의 두께가 있으니까 좀 어둡잖아요. 이렇게 어둡게. 주로 이제 이런 기와장이라든가 한옥 기와 이런 거 그릴 때 그 기와의 개수가 많아서 처음에 그릴 때 그 기와의 개수에 일단 질려버리거든요. 저걸 더 어떻게 그리나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림은 때로는 어떤 거는 빨리 스케치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스케치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이렇게 막 쉬운 것만 찾아서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때로는 좀 복잡한 것도 좀 그리고 복잡한 게 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더 완성도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더 쉬워요. 단순한 그림 형태가 더 사실 그리기 어렵거든요. 단순하면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 단순한 그 느낌 때문에 그림이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너무 심하게 좀 틀려도 표가 많이 나고, 근데 복잡한 그런 구조의 어떤 형태들은 그릴 게 많아서 좀 힘들겠지만 뭐랄까 좀 다 그리고 나면 틀린 부분도 잘 표가 안 나고, 그리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잘 그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복잡한 거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런 거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림 소재가 오래된 그런 구조물을 그리는 게 더 재밌긴 하거든요, 새 거보다.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시간이 지나서 풍화된 그 색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는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그 오래된 거를 이렇게 본다거나 사진이나 어떤 그림을 표현한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사람의 감성에 더 느낌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그 오래된 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예쁜 뭐 전원주택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전원주택보다는 그 아주 몇십 년 내지는 꽤 상당히 오래된 그런 건축 구조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느낌도 살고 그림으로 완성했을 때 훨씬 더 우리의 감성에 더 와닿죠. 이렇게 선을 쓸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스케치할 때 일단 이렇게 오래돼서 갈라지는 그런 느낌도 표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펜으로 스케치할 때 너무 펜에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힘을 빼시고 스케치를 하세요. 그래야 강약 표현하기가 좋아요. 너무 힘을 주면 손이 너무 두꺼워지고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힘을 줄 때는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스케치를 하면 훨씬 더 스케치 맛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스케치하는 것보다 강약이 있는 게 그 맛을 살리는 거니까 계속 스케치할 때는 강약을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하고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하는데 사진에 보면 그 기와의 색깔이 한 가지 색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색깔이 좀 약간 주황계통의 선명함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좀 색이 탁하게 색이 바란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면 안 돼. 조용히 좀 하세요. 자, 이렇게 색깔을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채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수채화는 색깔의 그 물의 번짐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혹시 뭐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물 번짐의 기초적인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 한번 보시고 물 번짐이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색을 이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색깔을 우리가 이 색깔 다르다고 해서 하나씩 다르게 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내가 색깔을 좀 더 짙게 이렇게 주황 계열을 칠하다가 이렇게 칠을 해요. 그러다가 색을 이 주황에서 이 만든 색깔에서 약간 블랙이나 뭐 이런 색을 섞어서 색을 다운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색을 옆에 이렇게 또 칠을 하고 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블랙을 이렇게 살짝 타면 얘가 색이 좀 진해지겠죠. 이렇게 블랙을 타면 그러면 무채색이 가까워지는 거죠. 무채색이라는 거는 색이 점점점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고 색이 좀 탁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색을 이렇게 또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한 면에 여러 가지의 색감 그리고 농도가 다르게 해요. 자 여기서 물을 많이 타면 색이 밝아지는 거예요. 수채화에서는 화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밝게 할 때는 물을 많이 타셔야 돼요. 즉 물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유화나 아크릴에서 불투명할 때 화이트로 밝게 조절하는 것처럼 물로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칠하니까 자 이렇게 주변을 또 칠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좀 더 색이 선명한 색으로 또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부분 이렇게 칠해주면 좀 색이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색을 칠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죠. 이런 덧들이 보통은 만약 예를 들면 새 기와라고 치면 뭐 주황색 기와다 그러면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그릴 때도
재미가 없지만 물론 새 기억하라 하더라도 색을 똑같이 칠하지는 않아요. 약간씩 변화를 줘요. 일부러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는 사진과는 다르게 그림은 자기의 그 주관적인 영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좋은 거예요. 사진은 피사체가 있는 걸 이제 그대로 찍어주지만 그림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케치 할 때 막 복잡하고 어떤 게 앞에 이제 잘 하다가 앞에 너무 그리기 힘든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사실 안 그리면 그만이거든요. 그걸 넘어가서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림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색깔을 어떤 부분은 좀 색이 많이 바래서 하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을 다양하게 그리고 회색 계열 다시 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회색 계열을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붉은색을 가미해서 또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칠하다가 보면 이렇게 안 칠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고기 또 맛이니까 그런 게 또 있어지면 그림이 또 맛깔스럽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적절한 조미료와 양념을 첨가해서 맛있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뭘 하죠? 접시에 담을 때 아주 예쁘게 담잖아요. 맛깔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그림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내가 접시에 담을 때 어떻게 이걸 예쁘게 담느냐. 여기에 이게 흰 종이가 접시라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걸 어떻게 예쁘게 예쁜 색깔로 딱 담아 놓느냐.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진과 느낌이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채색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쉽게 요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한다 그러면 좀 짙은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이제 어두운 색 있잖아요. 이걸로 이 골이 이렇게 있으니까 골의 어떤 부분들을 살짝 어둡게 이렇게 칠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이제 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다 똑같이 일정하게 싹싹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 어떤 한 부분만 살짝 칠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약이 있어야 그림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강약 없이 똑같은 선의 두께와 똑같은 색감으로 칠해버리면 그림이 몸이 건조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림에서는 스케치할 때도 강약 그리고 강조와 약간의 생략, 약간의 강조 그런 것들. 우리가 그림 스케치하다 보면 사진이든 아니면 실물을 보고 할 때 비례가 안 맞으면 막 틀렸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비례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케치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례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본인이 거기에 괜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창문이 뭐 작아졌네, 창문이 두 개가 같은 크기인데 한쪽이 커졌네 이렇게 막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냥 그런 거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디테일을 주면 좀 더 완성도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오랜 시간에 의해서 잡초들의 어떤 씨앗이 날라와서 이렇게 또 여기에 벽돌이지만 또 그 틈 사이로 자연물이 이렇게 잡초가 또 자라죠. 그걸 또 표현해주면 되죠.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바람에 날라와서 그 사이사이에 씨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초가 피는지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해요. 건물을 만약에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잖아요. 지붕도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 앞에 시멘트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갈라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칠하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요거를 칠할 때도 이런 느낌을 할 때도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느낌만 주는 거예요. 밝은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잡초가 살짝 이렇게 점점점 어두워지게 색을 칠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도 잡초들이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잡초를 내가 이제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더 표현하셔도 됩니다. 사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살짝 펴서 잡초의 느낌을 이렇게 주면은 훨씬 더 재밌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벽돌을 이제 칠합니다. 벽의 색깔도 실제 사진이나 사물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색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벽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약간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의 우둘두둘한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칠하면 그 벗겨진 느낌이 들죠. 이게 하나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이것도 벽돌 색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다른 색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색이, 그리고 붓의 물기가 빠질수록 여기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잘 안 채지겠죠? 건조하니까. 이 느낌을 그럴 때 이 느낌을 살리면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을 좀 담그면 살짝 이렇게 밝게 칠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도 색이 한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스름한 느낌의 황토의 느낌이 색이 칠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황토적인 느낌 이런 색을 칠하다가 이게 이제 습기가 차고 그러면 이끼가 끼잖아요. 이끼가 그러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녹색 기운이 이렇게 살짝 보여요. 이렇게 여기를 같이 이렇게 안 말랐을 때 칠하면 번지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잡초가 좀 더 선명 많이 있는 부분들은 잡초의 색을 이렇게 더 칠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잡초와 이끼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색을 다시 색은 이게 오래된 집이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게 칠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색깔이 농담이 계속 묻어나게 잘, 그리고 어두운 데는 다시 한번 어둡게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해주면 이제 지붕과 벽과의 어떤 그 경계가 생기면서 좀 입체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표현할 때는 이 금이간 느낌을 좀 작은 붓으로, 저는 이 붓으로 하는데 좀 약간 작은 붓이 있으면, 둥근 붓이 있으면 그렇게 금간 느낌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붓, 이런 작은 붓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나중에 마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별이 금이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지저분한 벽의 느낌을 살릴 때는 좀 어두운 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종이가 입자가 우둘둘한 그 종이일수록 이런 입자 느낌을 살려주는 게 그림의 또 맛을 살려주는 겁니다. 밝게 할 때는 물을 담가서 물기를 살짝 뺀 다음에 밝은 부분을 이렇게 칠하시고 한 번씩. 수채화의 관건은 물을 잘 다루는 데 있지만 물을 잘 다루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많이 경험을 통해서 자꾸 경험이 축적이 돼야 그 물 다루는 법을 스스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말로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수채화는 내가 인위적으로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물의 번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칠한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내가 칠을 했지만 나머지는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쭉 번지면서 그거는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쌓일수록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렇게 번지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물기에 여기에 더 칠하면 어떻게 색감이 변하겠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험치죠. 그래서 수채화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냥 가볍게 한번 툭툭툭 칠하는 방식도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수채화의 어떤 그 맛을 잘 내고 깊이 있게 그림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에 있어서 뭐 12주 완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성이 없고 그냥 12주 하면 12주 한 만큼 그만큼 실력이 되는 거예요. 1년 한 사람 1년 한 만큼 실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성은 없고요. 그냥 12주 내가 12주 동안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딱 12주 한 것만큼만 딱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만 경험치가 쌓이는 거고, 뭐 12주 하고서 그림 1년 한 사람만큼 하길 바란다는 거는 그건 욕심이죠. 뭐 그림 뭐 한 1, 2년 하고 뭐 저만큼 그리길 바란다, 그것도 욕심이고, 오래 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사람의 감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그거는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수많은 어떤 경험의 수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대충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저건 저렇게 딱 그려야 되겠다고 딱 감이 와요. 거침없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경험치가 부족한 분들은 어려운 걸 특히 딱 그릴 때 두려워하죠. 저걸 어떻게 그리지? 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돼요. 안 그래요? 그리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림을 배우실 때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제대로. 어디 가서 어설픈 거 배우지 마시고요. 그냥 배우시려면 제대로 배우세요. 시간, 돈, 모든 걸 투자해야만이 내 실력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좋은 재료와 좋은 선생님,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는 그 시간, 이런 걸 다 투자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뭐를 쉽게 그리는 방법, 쉽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쉽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다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막상 해보면 다 어려운 거거든요. 나무 쉽게 그리기, 집 쉽게 그리기 이런 거 저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어떻게 그려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지 저는 그걸 알려드리지 어떤 게 수청화인지 어떤 게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지 지름길 쉽게 그리는 방법 이런 거 저는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못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만큼 표현해봤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전체를 이렇게 다 그린다 그러면 요 방식대로 쭉 그림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만큼만 따라 해보는 건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그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부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린 거를 보고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